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포근합니다. 영덕과 울진에는 봄비가 내리겠고 포항과 경주에는 구름만 많이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울진과 영덕에는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가 채 되지 않아서 큰 불편함은 없겠는데요. 가랑비에 속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속담이 생겨났듯이 아무리 적은 양의 비지만 옷이 젖게 되면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작은 우산 꼭 챙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경북 동해안 지역은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겠고요. 기온 분포는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진의 낮 최고 기온 12도, 경주는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기온이 잠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번 주말에도 비가 오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다음 주 정도야 돼야 기온은 오름세에 접어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포항과 경주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울진과 영덕은 저녁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영덕이 14도, 포항이 15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오늘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낮 기온은 울릉도가 11도, 독도 10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동해 앞바다를 중심으로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와 동해 남부 모두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선 누출을 차단하는 경납고 내부 철판이 심하게 부식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울진의 한울 1호기 철판은 부식돼 얇아진 한편 월성원전 내기는 해당 철판이 아예 설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판 부식이 확인된 원전은 한울 1호기와 고리 3호기, 한빛 1, 2호기 4곳입니다. 경납고에 철판이 설치된 국내 원전 19개 가운데 8기가 점검을 받았는데 절반인 4곳에서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탄소강 재질의 경납고 철판은 원자로를 감싸고 있는 철근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철판이 부식됐다는 건 그만큼 방사선 누출을 차단하는 경납고에 이상이 생긴 것이라고 환경단체는 주장합니다.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외부로 이제 방사선 물질이 유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본적인 그 보호막이 굉장히 약해져 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한빛 2호기는 135곳, 고리 3호기는 127곳이 심하게 녹슬어 철판이 본래 두께의 절반도 남지 않거나 아예 구멍이 뚫리기도 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어진 지 30년 넘은 원전 콘크리트 사이로 수분과 염분이 스며들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원전 10여 개에 대한 조사 결과도 1년 뒤에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원전 가동 중에는 경납고물 내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정기검사 기간 중에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전을 모두 정지해야 할 사항은 아니므로 정해진 계획대로 점검하고 확인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에 부식 논란이 빚어진 철판이 아예 설치조차 되지 않은 월성원전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노후 원전인 월성원전은 4개 호기 모두 설계상의 이유로 경납 건물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철판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전 원안위 위원장인 이은철 서울대 교수도 월성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이를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한수원은 설계대로 지어서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지역의 원전은 철판이 녹이 쓴 것으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데 경주에 있는 월성원전은 철판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제 월성원전은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원전의 핵심 시설인 원자로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명확한 원인 규명과 개선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고령자와 어린이, 장애인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살기에 가장 열악한 도시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6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구시의 교통복지 수준은 7대 특별광역시 중 꼴찌, 경상북도 역시 세종시를 포함한 10대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가 보였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교통수단 기준적합 설치율과 보행자 사고율, 접근로 보행 환경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심한 악취로 도시마다 한때는 도심 지하철을 줄줄이 덮었는데요. 이제는 수질이 나아지면서 다시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옛 포항역 쪽에서 죽도 시장으로 흐르는 칠성천입니다. 14년 전 복개된 하천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물이 더럽고 악취가 심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의외입니다.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는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할 정도로 들어갔는데 사실 들어가서 현장 수질을 보고 수질이 이렇게 깨끗하구나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인근의 우호수 분리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실제 수질도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포항도심지 우호수 분리 사업은 내년 9월이면 85%, 오는 2020년이면 마무리됩니다. 이에 맞춰 포항시는 복개하천 복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1980년부터 2009년까지 복개된 도심지 하천은 칠성천 외에 양학천과 학산천, 두호천 등 4곳이고 복원 대상은 4.9km입니다. 올해 2억 원으로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예산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를 해서 단계적으로 이것을 시민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개천 주변 주민들은 반기면서도 우려를 표시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장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공사가 시작되면 아무래도 장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1m에 9천여만 원이나 드는 예산과 하천 유지수 확보는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복개 하천이 복원되면 이웃 일본처럼 물고기가 올라오고 새가 날아들어 도심의 허파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동해안의 최고 먹거리 축제로 꼽히는 제20회 영덕대게 축제가 오늘부터 일요일인 26일까지 영덕군 강구항에서 열립니다. 축제 첫날인 오늘은 대게 원조마을 축산면 차유마을에서 축제 성공 기원제를 시작으로 퍼레이드와 공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올해 축제에는 젊은 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증강현실 모바일 게임인 포켓몬고를 접목한 대게 잡고, 대게 싣고 경주 등의 이벤트와 박달대게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대게 싸고, 대게 얻고와 같은 깜짝 이벤트도 마련했습니다. 올해 경북의 초중고 등록 학생 수가 작년보다 7,500여 명이 감소한 27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중학생이 4,500명, 고등학생이 3,400명이 줄면서 60개 학급이 사라지고 김천상고 등 3개 고등학교는 아예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초등학생 수는 작년보다 343명 증가했고 출산율이 높았던 2012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9년까지는 초등학생 수가 매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동해안을 찾는 낚시객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방파제나 갯바 위에 올라가 낚시를 하다 추락해 다치는 등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뒤집힌 고무보트를 붙잡고 있는 낚시객들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위기일발의 상황 속에 해경구조대가 로프 등을 이용해 이들을 구조합니다. 48살 박모 씨와 36살 김모 씨는 고무보트를 타고 해상에서 낚시를 즐기다 높은 파도에 보트가 뒤집히면서 바다에 빠진 겁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는 경주시 양남면 수렴항 방파제 앞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37살 윤모 씨와 백모 씨가 고립됐다가 출동한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또 지난 1일에는 영덕 축산항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던 60대 남성이 발을 헛디뎌 추락해 크게 다쳤습니다. 이처럼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월척을 노리는 강태공들은 테트라포드나 갯바위에서 여전히 아슬아슬하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테트라포드 위는 물기와 해초가 붙어 있어 미끄럽기 때문에 자칫 실족해 추락할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낚시객들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자 해경은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낚시객이나 행락객들이 방파제나 해안가를 많이 찾고 있는데 급변하는 해상 기상을 수시로 확인하고 구명조끼와 같은 보호 장비를 꼭 착용해서
안전한 여가 활동을 당부드리며 하지만 낚시객들의 출입을 통제할 규제나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인 만큼 낚시객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스코가 2005년부터 추진한 인도 오디샤주 제철소 건설이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인도 오디샤주 정부는 최근 포스코에 토지 세금 등 140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청했고, 포스코는 제철소 건설 부지 중 일부 토지를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2005년 인도 오디샤주에 $120를 투입해 일관 제철소를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주민 반대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고, 인도 서부 지역에서 냉연 강판 공장 등 철강 제품 생산 중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봄철을 맞아 연안의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양식장의 질병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양식 어류는 봄철을 맞아 대사량과 먹이량은 늘어나는 반면에 소화력이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며 사료 공급량 조절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하고 면역 증강제나 영양제를 첨가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각종 질병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수조 청소와 소독을 강화하고 종류를 넣기 전에는 반드시 수산질병관리사 등 전문가에게 질병 검사를 의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 맞춰 경상북도가 대선 공약 사업으로 밀어넣을 7대 프로젝트 30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각 정당의 대선 주자들이 이 사업을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경상북도가 대선 공약으로 밀어넣을 프로젝트는 크게 7개 분야 30개 사업입니다. 산업 분야는 4차 혁명의 핵심인 5세대 이동통신 테스트베드, 동물 백신에 이어 식물 바이오 백신 사업화 등이고, 문화관광 분야는 역사문화 인프라, 백두대간 치유관광 등, 안전농업 분야는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유치 등이며 한반도 허리경제권 SOC 구축도 포함돼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구상하는 미래 발전 전략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구시와 함께 추진하는 통합 신공항 이전 등 세계 상생 협력 사업도 대선 공약으로 밀어넣기로 했습니다. 경북의 경제 기반이 제조 중심이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탄소나 타이타늄 같은 이런 신성장 동력 기반 체제를 만드는 게 우리 다음 정부의 경북의 아주 가장 큰 과제이고. 경상북도는 프로젝트가 대선 공약으로 반영되도록 본격적인 세일즈에 나섰습니다. 대구시와 공조를 이루어 가장 먼저 5개 정당 정책실을 방문해 사업을 설명하고 공약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각 정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나고 최종 후보가 확정되는 다음 달부터는 직접 선거 캠프를 찾아가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번에 마련한 대선 공약 사업이 지역의 미래 발전을 좌우한다고 보고 남은 한 달여간 전력을 쏟아 차기 정부의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시민단체들이 금복주 2차 불매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금복주 임직원이 협력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상납받아 기소됐는데도 금복주는 책임을 인정하거나 시정하기보다는 개인 비리로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금복주의 성차별, 상납 관행이 용납돼선 안 된다며 금복주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기업 문화를 혁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울진군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을 하면 부패 유형과 징계 처분 결과 등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울진군은 직무와 관련해 공무원이 범죄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고발 대상과 절차를 제시하는 지침을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해 왔는데 최근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지침의 주요 내용은 징계 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 행위자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 유형과 금액, 징계 종류 등의 현황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대부분의 지자체마다 둘째 이상의 아이에게 일정 기간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해서 지역이 바뀌면 지원이 또 끊긴다고 하는데요. 지원 방식이 제각각인 출산 장려금 문제,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동구에 살던 주부 김지영 씨는 최근 남편의 직장이 있는 영천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생후 6개월 된 셋째 앞으로 매달 2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이 나와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영천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지원이 끊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영천시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영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지원을 해주는 건 분명히 인구 늘리기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전입을 권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전입을 해서 저희는 혜택을 못 받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천시와는 달리 대구시와 안동, 영주 등 경북 지역 6개 시군에서는 전입자에 대해서도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간 출산 장려금 민원을 분석한 결과 거주 지역이나 거주 기간에 따른 차별이 40.9%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경북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습니다. 항의 전화가 막 와요. 그래서 애를 낳으라고 하는 정책인데 왜 그렇게 하냐고 건의도 많이 오기는 하는데 자기 지역에 있는 산모들이나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라 가지고. 출산율 저하가 국가적인 문제이면서도 장려금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미루고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게 너무 지나치게 가는 그런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고 표준화되어서 제공되는 게 있어야 될 것이고. 세계 꼴찌 수준의 우리나라 출산율. 단순히 아이를 낳으라고 강조하기에 앞서 부담스러운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